대한민국에 IMF가 닥쳤습니다. 공장을 가봤더니 창고에 가득 찼어요, 물건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저 창고에 있는 정수기를 집에다 주고 월 얼마씩 받자 렌탈을 시작한 것이 10배 팔려요. 상장할 때 200배가 올랐어요. 와, 아이디어 하나가 100조.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 보는 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하더라.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대화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데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자기에게 에너지를 빼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선 알려주지 않은 진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클래스 박선영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모든 걸 잃을 뻔한 순간 다시 일어나 본 경험 있으신가요? 자, 오늘 모실 분은요, 말 그대로 0원에서 시작해서 매출 6조 원의 기업을 일궜지만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한 분입니다. 이분을 모시고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말 자주 하면 부자들 징조입니다가 이번 책의 제목이네요. 책을 보면 회장님이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지부터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선은 웅진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초록매실 조성모 씨가 그 광고를 했던 모습이 아주 생생한데 하늘보리, 아침 햇살, 그리고 지금도 정말 병문안 할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자연은 알로에까지. 아, 이 많은 제품들이 다 웅진 식품 거였구나. 엄청나잖아. 막 이런 생각을 새삼 좀 했습니다. 웅진 식품 얘기 먼저 하면은 음료회사를 시작했는데 전혀 안 팔려요. 웅진 코웨이라든가 웅진 싱크빅이라든가 코리아나 화장품이나 다 잘 됐는데 이것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임원들하고 사장한테 물으니까 웅진하면 책 냄새가 나서 음료는 좀 안 맞습니다. 음료 시작을 했는데 맨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돼서 개발자가 좀 하면 어떨까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개발 잘한다는 사람을 5년 동안을 계속 밥 먹고 설득하고 만났는데 이분이 안 와요. 지금 자기는 좋은 회사에 잘 있는데 오겠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면서 결국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와도 또 안 되네요. 사장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임원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다 안 된다. 그런데 거기서 헛소리식으로 큰 소리 친 사람이 기획실 부장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37 먹었는데 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엄청나게 키우겠습니다.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37 먹은 부장을 사장을 시켰어요. 와, 상당히 그 과정들은 어려웠습니다. 고속승진이네요. 고속승진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하고 개발자를 미리 데려다 놨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침 햇살 만들지 못할 정도였죠. 저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너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병이 없어서 못 팔 병이 정도였다라고 없어 못 팔았습니다. 초록매실도 그때 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업하거나 젊은 사람이거나 이 된다는 자신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나는 몸소 내가 27살 때부터 느껴와서 마지막 수를 된다는 사람 시키자. 차라리 안 되면 그냥 포기하자. 이런 생각으로 시켰던 것이 대히트 쳤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지구상에 새로운 거 AI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된다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된다는 사람에 의해서 됐지 안 된다는 사람에 의해서 된 적은 없습니다. 회장님, 저는 궁금한 게 세일즈로 시작을 하셔서 그 노하우를 전혀 다른 산업으로 가져오기까지는 어떻게 그런 선택과 결단을 내리셨을까요? 내가 세일스를 할 때가 27살인데 미국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의 한국에서의 활동입니다.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저분이 오늘 책을 살 거다 하면 발이 가벼워지고 가고 싶어요. 다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안 살 거야 아마. 그러면 가기가 싫어요. 전화하기도 싫고. 살 거라고 생각하면 전화를 해서 목소리도 내가 자신감도 생기고 상대가 살 테니까. 그래서 만날 때마다 내가 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안 사면 이분은 안 살지만 이분은 살 거야. 활동, 생각, 그리고 음성, 그리고 표정 잘 될 거라는 생각이 그런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네. 아유, 영어로 된 걸 이걸 누가 사? 그리고 이게 백과사전인데 누가 사?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포기해 버린다. 그래서 보통 들으면은 일주일 내에 10명 들으면 9명 나가고 1년 있다 보면 다 나가요. 세일즈맨들이요. 세일스맨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이걸 누가 사? 이러니까. 그런데 긍정적 교육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내 인생을 바꿨다는 게 그때부터 나는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무슨 말을 할 때 상대가 관심을 갖느냐, 호기심을 갖느냐. 세일스하러 갔는데 이거 백과사전입니다. 영어로 된 백과사전입니다. 한번 그때는 71년도니까 영어 모릅니다. 거의가. 영어 하는 사람 교수님들인데 교수님이 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모르는 사람이 백과사전 팔면 이게 사겠어요. 자기도 못 보지 애도 못 보지 하는데 누가 그걸 비싸게 주고 사다 놓겠어요. 네. 그래서 나는 문화를 팔기 시작했죠. 그 스토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쫙 브로셔 펴놓고 가정 환경에부터 보석, 대리석, 또 자개농, 부자가 되면 일단 사치품을 많이 했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실에 책이 쫙 깔려있고 그 한가운데 브리타니카가 있다면 회장님이 지금 못 보시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녀분들이 이걸 보면서 자랄 때 책이 있다는 집안과 보석이 있고 자개농이 있다는 집안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설명을 쭉 하면 생각이 좀 바뀝니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사고 싶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들어가던 첫 달에 300명 됐을 거예요. 1등을 했어요. 세일즈맨 전체 1등이요? 전체에서. 와. 나는 그때 세일스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행복한 거예요. 그 긍정의 마음으로 세일즈에서도 탑을 찍으시고 개인 사업으로 눈을 옮겨서 확장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이제 상무까지 올라갔어요. 그 외국 회사 아니에요. 여기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우선 영어를 모르니까 지금 배워도 안 되겠고 매일 통화를 하더라고. 미국 본사하고. 영어를 그 정도를 안 하면은 여기서 내가 사장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출판업을 하자. 돈을 뭐 그동안 이제 세일스에서 벌었다 해도 그게 무슨 사업할 돈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냥 7천만 원 가지고 자본급자로 해보자 하고서 직원 7명 데리고 출판사를 차렸죠. 당시에 사회상이 과외금지 조치도 있었고 교육업계에 타격이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묘수를 생각해내셨던 게 있었다고요?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금지를 발표했어요. 창업을 80년에 4월에 했으니까. 나는 그때부터 과외금지하면 어떡하지? 돈이 있어도 아이를 공부를 못 시키겠구나. 그때 출판사가 만 몇천 개 있었는데 내가 아마 최초로 그 생각을 한 걸 같아요. 가해 선생님의 녹음을 해서 녹음 테이프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팔면은 되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인강의 시초 같은 거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땐 법적 문제가 그때 문교부인데 문교부에 가서 녹음 테이프도 과외법 저축되는 거 알아보라고. 아무 관계없다고 그래요. 그 두 번째는 선생님인데 나는 내가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45 넘은 과외 선생님 다 빼라. 이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타금이 나와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끼리 내가 60 넘어서 노래방 가자면 안 가요. 아니 라디오 듣고 그 좋은 가수들 노래 듣지 타금이 나오는데 지만 좋아요. 부르는 사람만. 그래서 음성이 제일 중요해요. 힘이 에너지가 있는 음성이래야 강의를 해도 달라지거든. 그래서 나이 제한시키고 녹음 테이프를 선생들한테 가서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해서 대박 쳤죠.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생각만 한다고 아이디어가 나오진 않죠. 내가 가진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수준이라는 게 뭐냐? 그걸 대박 나고서 어린이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어린이 책을 만드는데 어떤 걸 만들어야 될까? 저 어린이 책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 이걸 잘 만들어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처음에 결정한 게 뭐냐면 미국, 일본, 스위스, 스페인 할 것 없이 선진국은 내가 다 다니면서 1년에 10번씩 어린이 책만 봤어요. 벤치마킹을 하신 거군요. 하루 종일 어린이 책만 봤어요.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 내내 어린이 책만 봤어요. 또 어린이 책을 보는 것도 과학적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어린이 책 3권만 소개해 주라. 그거 다 사왔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럼 뭐가 달라졌겠어요? 보는 눈이 생기셨겠죠. 정확하시네. 내 눈높이가 고를 줄 아는 거죠. 어린이 책 다 갖다 놓으면 컬러가 틀렸어. 일러스트가 틀렸어. 글이 틀렸어. 이걸 나는 즉각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편집부가 직원 7명이고 회장이 돈도 없지. 백그라운드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책을 만드는 사람에게 머리가 좋은 놈이야지.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에 퇴학당한 애들을 몽땅 데려왔어요. 정학당. 왜 하필 퇴학당하고 정학당한 사람이? 걔들은 올 수 있지요. 멀쩡한 서울대학교 나온 애가 왜 우리 회사 와? 서울서 대학 나온 애는 안 와 아무도. 요즘도 그럴 거예요. 출판사 안 갑니다. 그 당시엔 회사 규모도 또 아니 작았기 규모도 때문에 그렇고 더더욱. 서울대학 나온 사람 미쳤어요. 월급도 조금 주지. 근데 퇴학당한 애들은 전두환 정권에서 갈 데가 없어. 그리고 오라는 데가 없어. 운동권에다 정학당하나 대학당 싫어해. 그러니까 뽑는다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지성인이면서 당장 직업을 얻기 어려운 청년들만 타겟으로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해라. 너의 지성을 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네. 그래서 걔들 나오는데 걔들이요 머리도 좋지만 열정도 대단해요. 그래서 걔들 데리고 어린이 책을 넣고서 토론하니까 이 사람들 수준도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 마을을 만들었는데 어린이 마을이 얼마나 책이 많이 나간지 압니까? 600만 권 나갔습니다. 경영인들은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돼요. 최종 결정권자 아니에요. 결정권자가 수준이 낮으면 낮은 책 만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출판사 시작한 지 10년 만에 웅진이 매출 이익에서 1등을 했습니다. 출판은 다른 업종하고 달라요. 그게 10년 만에 1등 가는 게 그 될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에요. 손 대는 것마다 지금 성공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웅진 코웨이 사업을 하시다가 그룹이 점점 커지고 사업도 확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에 IMF가 닥쳤습니다. 부도나는 회사도 많았고 정말 다들 어려운 때였는데 오히려 그때가 웅진 그룹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IMF가 오니까 우선순위에서 빠진 거예요. 그쵸. 긴축해야 되는데 TV나 냉장고는 그래도 우선순위 넣는데 그때도 회사가 안 돼가지고 대표를 누구 보내면 대표가 몇 개월이면 그만둬요. 또 은행에서 보증을 쓰라고 그래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자기 평생 월급 받아서 모아놓은 돈 보증서 버리면 회사 망하면 자기 집안도 망하니까 할 수 없어서 궁리하다 내가 대표로 갔어요. 공장을 가봤더니 창고에 가득 찼어요 물건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저 창고에 있는 정수기를 집에다 주고 월 얼마씩 받자. 그래서 그때는 마케팅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27,000원 받자. 그래가지고 27,000원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혼자 마케팅을 했어요. 회사의 과장급, 부장급, 차장급들한테 27,000원 내면 물을 그냥 주면은 하겠냐. 하겠다는 사람이 한 80% 되더라고요. 80%라는 건 내가 물으니까 답하니까 그걸 한 40%만 잡으면 돼요. 내가 물으면은 또 반대하기 그렇잖아요. 앞에다. 아, 잘 되겠네요. 이런 소리 하잖아요. 회장님도 그런 걸 좀 의식을 하고 계시는군요. 늘 하죠. 목소리 듣고도 판단해야죠. 메타인지가 굉장히 훌륭하신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렌탈을 시작한 것이 나는 그렇게 바람이 불 줄 몰랐어요. 10배 팔려요. 그래서 그걸 상장할 때 200배가 올랐어요. 와. 그러니까 5천만 원만 가져도 100억이에요, 주식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30대 그룹에 어느덧 무일푼을 시작한다면 올라갔고 우리나라 부자 서열 8위가 됐더라고요. 구독 서비스. 구독이 지금. 바로 그거 똑같아요. 이름만 바꿔서 구독이라고 한 거지. 전 세계가 다 퍼져버렸어요. 그 최초에 내가 만든 거예요. 아이디어 하나가 100조. 1원짜리도 안 된 회사가 그렇게 바뀐 거죠. 아이디어 하나라는 게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내 부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면접도 많이 보시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말 그대로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 보는 눈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으로 쌓은 데이터에서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하더라. 그래도 멀리하는 게 가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라는 부류의 구분을 해주신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화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데 어제 내가 아무개 전 총리를 만났더니 그런 이제 과신용 나 누구 알아? 약간 이런 거군요. 과신용이 있고 또 하나는 앞뒤 말을 지난번 말하고 들려서 보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 우리는 부부간에도 그렇고 지속적이 되려면 신뢰가 가야 돼요. 남편을 못 믿는다든가 아내를 못 믿는다든가 슬쩍슬쩍 거짓말한다든가 이러면 싫어지기 시작해요. 거기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해. 그런 신뢰가 쌓여야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또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바둑 잘 둔다고 해서 바둑은 아다리가 어떻고 요거 대마 잡을 때 어떻고 어제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땄다 이딴 소리 하면은 그 상대가 듣기에 지겹죠. 그러니까 상대가 무엇이 나와 대화에 공감대가 가느냐 그리고 희망적인 언어를 많이 쓰느냐. 언어를 할 때 누구 욕하고 나는 하는 것마다 재수없어 안 돼 못 살겠어 더러워 이제 나이 먹었더니 병이 자꾸 걸려 이제 우리 다 됐어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다음에 만나고 싶진 않은 거죠.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 나는 김영석 선생님하고 잘 비교합니다. 지금 106살이시는데 네. 가끔 강의 듣는데 최근에 책도 쓰셨어요. 대단하셔요. 내가 20살, 40살, 50살, 60살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속을 퍼해.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내가 청년 아니요. 비교를 할 때도 그렇고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일을 안 해야 돼요. 내가 연락하는데 연락 안 온다. 또 내가 주변에 만나자고 하는데 안 온다. 그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건 내가 반성을 해야지. 내가 바뀌어야 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본인이 어려웠을 때 대했던 것과 그 사람의 사업이 좋아진다든가 무언가가 달라졌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 혹시 겪으신 적 있는지요? 많이 있죠.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도 좀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면 돼요. 우리가 앞에다 놓고 상대 단점을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뒤에다 놓고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앞에다 말해도 기분 상하시는 분 계시는데. 기분 상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 덜 기분 상하거나 아, 오히려. 어떤 사람은 고치려고 하거나. 네. 왜냐하면 앞에다 본인한테 매번 넣는데 그거 고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맞아. 아, 내가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내가 없어도 내가 돈 내길 좋아해요. 어디가 음식 먹거나 그러면 어떤 현상입니까? 사람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커피나 음식을 내가 10번 사도 한 번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 중에도 그래요. 난 그 사람 원망 안 씁니다. 아, 나를 만나준 것도 고맙다. 그리고 아, 저 사람보다 내 행편이 좋구나. 거의 비슷해도 내가 그런 형편이 좋구나. 그리고 내가 살 수 있어 기분 좋구나. 이렇게 바꾸지. 내가 커피 3번 샀는데 쟤는 안 사. 그래서 그걸 기분 나빠하거든. 그래도 만져주는 것도 고맙거든. 이 주위에 보면 친구 사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열었느냐를 먼저 반성을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잘했고 봉사했고 이렇게 하면은 친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없거든요. 부모도 다른데 자식도 다른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아. 다른 사람을 내 잣대에 똑같이 끌어들이지 말고 조금은 부족해도 그래야 친구도 사귀고 더 나도 나이가 들면요. 젊은 사람이 나한테 전화 안 해요. 또 지위도 어느 정도 되면 더 어려워서 안 해요. 내가 해요. 내가 얼마나 오픈을 했느냐. 내가 바뀌어야 되는. 비결이 뭘까요? 이런 에너지를 끊임없이 어딘가로 다시 또 쏟아낼 수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에너지를 넣고 있는 사람이냐 빼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 우선 먼저 검토해야 돼요. 에너지를 넣고 있는 사람은 아, 오늘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아침에 내가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니까 회사 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잘된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에너지를 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꿈이 있는 것 에너지를 넣는 거 아니에요. 아이, 윤 회장 이제 나 그 나이에 뭘 해. 이제 그만둘 때 됐잖아. 좀 쉬고. 이런 사람은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포기하면 죽는 거죠. 빨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불쌍해 모양이에요. 지금도 뭘 하려고 쫓아다니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요. 머리 좋으면 인류대학 가겠다. 뭘 하면 모든 조건을 가졌다고 행복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내가 만들고 내가 에너지를 넣고 내가 하는 거지. 그걸 조건 다 갖췄다. 우리나라 조건 다 갖춘 사람이 꼭 행복합니까? 그리고 마음에서 행복을 찾을 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내 조건들을 행복으로 끌어들여야 난 매일 행복해요. 요즘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났다. 나 정말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다. 자수성가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개천에서 용 못 난다. 흑수저는 성공 못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몇천억 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한계 기업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AI 시대에서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운도 있어야지만은 자기가 능력을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정신적으로부터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한참 잘 되다가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한때는 사람들이 나하고 악수하려고 엄청나게 했어요. 기운을 받자고. 사람들이 손만 대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왕이면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도 되고 기왕 벌리자해서 몽땅 한 2조 투자를 그때 2조면 지금 20조도 넘어요. 건설했고 태양광했고 금융을 한꺼번에 해서 했어요. 건설을 딱 했는데 리먼 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건설이 싹 죽어버렸어요. 선파워라고 세계 1등 태양광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했어요. 기술도 1등이고 판매도 1등이에요. 근데 중국 때문에 선파워가 붙어났어요. 그 바람에 법정 관리가 됐어요. 법정 관리라는 건 부도죠, 말하자면. 회사가 그동안 잘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됐는데 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나보고 겁도 먹고 얘기하는데 나는 구속은 안 시킬 거다. 왜 구속을 안 시키냐? 나는 내가 비리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1년간 조사를 받았는데 나 1,000만 원짜리 비리 하나 못 찾아냈어요. 그걸 나중에 검사들이 잘 사셨습니다. 20년간 내가 검사 생활하면서 회장님 같은 건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정신력이 문제 아니에요. 가진 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좋은 직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법정 관리되는데 좋은 직원들이 안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신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다시 만들면 되지. 무에서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사업 시작할 때보다 많이 알더라고요. 경험이 많이 했잖아요.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일으키면 되지. 운동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망했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할 일은 지금부터 좋은 회사를 팔아서 빚을 싹 갚자. 그래서 코웨이 식품 좋은 거 다 팔아서 케미칼 다 팔아가지고 빚을 1년 만에 싹 갚았어요. 법정알더로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아이고 이게 이 많은 돈을 이게 내버리고 그런 생각 안 가져요. 난 지금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다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젊은이들의 미래가 훨씬 밝아질 겁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윤석금 회장님과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두면 좋을지, 또 나에게 오는 기회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가 됐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